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간 관세가 98%가 철회되어 교역량과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조제 마누엘 바호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양자 간 FTA 협상을 최종 타결시키고 협정문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간 FTA 협정은 향후 세부적인 조문 조정 작업을 거친 후 캐나다와 EU 27개 회원국들의 정부 승인, EU 의회 승인을 거친 뒤 공식 발효됩니다. 캐나다와 EU 간 FTA는 협정 발효 첫날부터 관세의 98%를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분야였던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EU산 유기농 제품, 캐나다 정부 조달 분야 등은 이번 조약에서 유예됩니다. 이번 FTA 발효로 캐나다의 연간 국내 총 생산은 111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한 해 GDP의 0.77%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EU는 캐나다 수출에서 8.9%를 차지하고 있고 캐나다는 EU 전체의 수출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개 회원국의 EU는 현재 인구 5억 명의 총 경제 규모가 17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입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올해 안에 FTA를 마무리 지을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몰락으로 치닫고 있는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캐나다 경제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페어팩스 파이낸셜의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지만 다음 달 4일까지는 다른 투자가와 협상 또는 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블랙베리 경영진은 페어팩스 외에 블랙베리를 인수할 희망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삼성이나 LG,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에게는 우선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계 기업이 블랙베리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인도계 금융인인 프렘 와사가 소유한 페어팩스 파이낸셜과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한 블랙베리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투자가 물색 시한을 앞두고 중국과 캐나다의 투자가들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10월 초 한국의 삼성과 LG에도 인수 의향을 타진했던 현 블랙베리 경영진들은 페어팩스 파이낸셜로의 인수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금융시장에서는 페어팩스 파이낸셜의 소유주인 프렘 와사가 아직 블랙베리 인수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그가 약속한 블랙베리 인수 대금 47억 달러가 확보되지 않아 거래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페어팩스의 인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돌자 블랙베리를 떠났던 공동 창업자들이 블랙베리 인수전에 나서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인 캐나다 펜션과 알버타 자산운용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센세이션한 소식은 중국계 PC 제조업체인 레노버도 블랙베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국의 IT 자존심이 중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이 탐탁지 않겠지만 블랙베리의 현 경영진은 경영권 유지가 수월한 중국 기업의 인수 타진이 환영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도 인수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페어팩스의 인수 실패가 오히려 블랙베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블랙베리는 직원 감원, 급한 상환 자금의 유예 요청, 사업 부분 축소 준비 등의 인수 조건에 유리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베리가 어느 누구에게 인수되더라도 이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 산업계의 전망입니다. 인수 직후 블랙베리 상장 폐지와 경영 개선 작업에 4년에서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랙베리의 사업 부분을 쪼개고 기술 개발과 신제품 출시에만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뉴 브런즈윅에서는 캐나다 세일가스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최소 40명이 체포됐다고 경찰 당국이 17일 발표했습니다.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 농성에 나섰으며 경찰이 이들의 해산에 나선 것입니다. 셰일가스 개발에 반대하는 캐나다 환경단체 연합은 캐나다 SWN 자원이 브런즈윅주에서 진행 중인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수주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들은 셰일가스 개발 과정에서 대지와 대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뉴 브런즈윅주 렉스턴 인근 뉴 브런즈윅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시위 금지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을 강제 해산 절차에 들어갔으나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경찰 차량 5대가 불이 붙어 훼손되었으며 경찰이 아닌 누군가에 의한 총기 발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시위대는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에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에 나선 한 여성은 최루탄과 경찰견을 동원한 경찰이 비무장인 우리를 무장 폭도처럼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현장에 폭발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중이라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비무장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왕립은행이 한국의 ELS 투자가들에게 투자 수익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판결받으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산을 내다 팔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투자가들은 투자 이익이 충분한데도 이를 없는 것으로 조작한 R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LS는 주가 연계증권으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과 연계한 금융상품입니다. RBC 캐나다의 경우 한국의 투자가 입장에서는 외국계 금융사인 관계로 홍콩의 항생지수, 일본의 니케이지수, 미국의 다우지수 등과 연계하여 판매하게 됩니다. 투자가 집단 소송에 참여한 양모 씨는 2008년에 하나증권을 통해 판매된 하나스마트 ELS10호에 투자했으며 이 상품의 위험 해지를 담당했던 R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ELS가 주가 상승이나 역배팅에 의한 하락 시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지만 RBC의 경우 ELS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만기 직전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RBC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정상적인 해지 거래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서울중앙지법 민사 21부는 만기 직전 자산의 대량 매각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고 투자가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18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의 투자가들은 당초 약정된 만기 상환 수익을 모두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에게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RBC가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기준가격보다 낮게 형성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양씨 등의 집단소송 청구로 시작됐지만 1심, 2심 법원이 집단소송을 불허해 현재 집단소송 허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한 차례 은퇴를 미뤘던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이영표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할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영표는 17일 소속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매우 슬픈 이야기지만 모든 선수는 언젠간 은퇴를 하게 된다며 내게 지금 바로 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2011년 12월 35세 나이에 유럽의 빅리그를 떠나 메이저리그 사커팀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팀은 밴쿠버 화이트캡스. 다민족이 모여 사는 캐나다의 밴쿠버를 선택한 이영표 선수는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데뷔 첫 해 거의 모든 경기에 풀타임 출전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축구 선수로는 많은 나이에 체력 고갈을 우려하는 주변의 시선을 불식시키며 성공적인 MLS 생활을 보낸 것입니다. 당초 1년간의 선수 생활 후 축구 행정 분야의 공부를 원했던 이영표는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3년에도 선수로 뛰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1년 더 선수 생활을 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1년 후에는 반드시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습니다. 구단의 끊임없는 구애 끝에 1년 더 뛰는 대신 은퇴 후 밴쿠버에서 축구 행정, 마케팅, 구단 운영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올 시즌 32경기를 치른 밴쿠버는 현재 12승 9무 11패, 승점 45로 서부지구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6위 산호세와는 승점 2점 차이에 불과하고 5위 콜로라도에게는 승점 3점 뒤져 있습니다. 잔일 경기 2경기를 남겨두고 5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남은 2경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며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축구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선수 생활 최종 시즌이 이번 해의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PSV 에인트호번, 토트넘, 도르트문트, 사우디의 알힐랄 등을 거쳐 2012년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사커팀인 밴쿠버에 입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4경기에 풀타임 출전해 한 골 4도움을 기록 신인상 4위에 올랐고 올해에는 28경기에 선발, 2경기 교체 등 30경기에 나서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올해 가을부터 병원이나 병자 보호시설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밴쿠버 보건국은 환자와 방문자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병원 출입 시 독감 예방주사 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의 미나 데이워 씨는 곧 모든 시설에 안내문이 붙게 될 것이며 예방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널싱 스테이션에서 마스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워 씨는 독감에 감염되었다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보건부는 BC주 전역에 독감 예방주사를 분배하고 있는 중이며 약 2주 내에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찬반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에 대한 효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기도 합니다. 한 시민은 예방접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배웠다며 주사를 맞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노약자나 신체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매우 위험한 질병이므로 전문가들은 꼭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금화가 쉬운 스마트폰 소매치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밴쿠버 경찰과 교통경찰, 트랜스링크도 스마트폰 도난 방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폭력을 사용해 스마트폰을 갈취된 경우가 지난해에는 총 215건, 올해에는 현재까지 148건이 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분실을 제외한 수치로 폭력적 갈취만 집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암거래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강력 사건의 수가 늘어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대중교통 내 포스터를 통해 홍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도난당할 시 지체 없이 크라임스타퍼에 신고할 수 있는 QR카드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같은 제목의 영상 홍보물도 유튜브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앤 드레넌 교통경찰은 스마트폰 도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중교통 승객들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들이 매우 많다며 이들은 주위에 위험인물이 접근해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행 대상이 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소매치기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자 검거가 어려워 만일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범인 체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C주 교통시설 확장을 위한 예산 마련이 정책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트랜스링크 고위 간부들의 높은 급여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납세자연합의 조던 베이트만 회장은 광역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사인 트랜스링크는 몬트리올의 대중교통기관과 규모가 비슷한데도 고위 직원들의 급여는 몬트리올 교통기관의 고위급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트만 회장은 자세한 액수까지 공개하며 트랜스링크 간부들의 급여를 정치계 인사들과 비교했습니다. 트랜스링크 CEO인 이안 자디스 씨는 지난해 39만 4천 달러의 연봉으로 이는 크리스티 클락 수상의 연봉보다 20만 달러나 높은 액수이며
스티븐 하퍼 총리보다도 7만 5천 달러를 더 받은 것이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베이트만은 능력 있는 CEO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연봉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도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토론토의 TTC의 앤디 바이포드 CEO는 자디스보다 10만 달러가 낮은 29만 4,366달러를 받았다며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이나 포틀랜드의 교통기관 CEO들도 이보다도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밴쿠버 한인장학재단이 주최한 2013 밴쿠버 한인장학의 밤이 지난 12일 메트로타운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13년 장학금 수혜자들과 장학재단 동문을 비롯해 연하마틴 상원의원, 이기천 총영사, 피터 패스벤더 BC 교육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허남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도 30명의 한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장학재단을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2013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한민아 학생은 장학금을 주신 한인 커뮤니티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로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것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 중에는 친남매인 백민경 학생과 백경석 학생이 나란히 참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3년 밴쿠버 한인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자는 총 30명이며 장학 금액은 3만 8천 달러입니다. 노신익 목사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아침 산책을 나간 이후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우리 모두를 애태우고 있습니다. 노신익 목사의 아들인 샘 노 씨가 이끄는 수색 작업에 한인 사회는 물론 트라이시티 지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왔지만 아직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노 목사와 마찬가지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중국계 여성 1인 차오 씨가 서리 길포드 지역에서 실종되었다가 시체로 발견되면서 한인 커뮤니티는 노신익 목사의 생환을 더욱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역시 노 목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인 클라우드 윌코 씨는 그동안 노 씨의 사진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가정집들을 방문하며 확인하기도 했다며 노 목사가 안전하게 가족들 폼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윌코 씨는 수색 작업과 함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 씨를 찾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실로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경찰에 근무하며 이와 같이 주민들이 합심하여 이웃을 도려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 목사의 아들 샘 씨가 이끄는 수색팀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소통하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츠메도우와 메이플 리치 지역 그리고 광역 밴쿠버 지역의 스카이트레인역으로 수색 작업을 확대했습니다. 샘 씨는 아버지의 인상착의가 실종 당시보다 다소 변했을 가능성을 전하며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고 그동안의 식사 여부 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18일 당시보다 체중이 다소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